자, 과제 문제를 보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교사 간 대화의 장면이다. 여기서 이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다라는 측면은 이 내용 자체가 유아교육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김 교사와 이 교사의 대화를 근거로 해서, 다른 대화는 보지 마세요. 김 교사와 이 교사의 대화를 근거로 했으니까 이 대화만 봐야 되겠죠.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 3가지를 논하고,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찝어내라면 여러 가지 찝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찝어내지 말고 김 교사하고 이 교사가 둘이 나눈 대화 속에서만 3가지를 찾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걸 왜 문제에다가 명시하냐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채점하는 사람이 너무 어렵단 말이죠. 답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한 건 뭐냐면 요 안에서만 답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잘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토대로 각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제가 아까 선생님들한테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더 좋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토대로라고 했어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토대로. 그러면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문에 전혀 제시를 안 했다면 혁신 방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혁신 방안과 관련돼서 제시문에 어떠한 단서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해결 방안을 쓰되 해결 방안에 혁신 방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제 1번에서 핵심이 되는 거겠죠. 자, 2번에서는 박 교사와 정 교사의 대화를 근거로 해서, 이거는 다른 대화 볼 필요 없습니다. 두 교사가 근무하는 유치원의 문제점을 논하고, 자, 박 교사하고 정 교사가 같은 유치원에 근무할 수도 있고, 박 교사의 유치원과 정 교사의 유치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읽어봐야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유치원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논하라 그랬어요. 이 유치원의 문제점은 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장학의 내용과 예상되는 효과를 제시하시려 했어요. 자, 컨설팅 장학은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효과는 뭐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문제 자체가 애매할 땐 뭘 보라 그랬어요. 일로 가야죠. 배점. 두 유치원의 문제점 2점. 아, 문제점이 2가지가 있구나. 컨설팅 장학 내용 2점. 두 유치원이니까 각각 다르겠구나. 이게 2개. 그 다음에 예상되는 효과 2점. 그래서 6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2개씩 쓰는 거예요. 정교사와 박교사가 같은 유치원에 있다면 그 유치원에는 2가지 문제가 있고 2가지 컨설팅 장학을 할 거고 2가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얘들이 따로따로 근무한다면 박교사 유치원의 문제점, 컨설팅 장학의 내용, 예상 효과, 정교사 유치원의 문제점, 내용, 예상 효과,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6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3번은 양교사가 개별 교사에게 장학을 제한하는 이유를 사례에서 찾아 제시하고, 사례 속에 장학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죠? 그걸 찾아서 하고, 권장하는 장학의 장점과 단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양교사가 권장하는 장학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왜? 여기 찾아봐야 되겠네요. 장학을 제한하는 이유, 장학의 장점과 단점. 그래서 이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예. 단순히 통틀어서 장학의 장점과 단점을 장학이라는 측면에서 쓰는 게 아니라, 논제 3번에서는 양교사의 대화를 읽어보면 뭔가 나와 있겠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요를 이렇게 짜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는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래서 혁신 방안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현장에서 이 두 교사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장학이나 또는 이런 장학 같은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간다면 서론이 어떻게 잡히는지 선생님들이 이제 알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혁신 방안 같은 것들 마련해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아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지. 예. 그래서 이런 컨설팅 장학 같은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예상되는 효과처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되는 효과를 본다는 것은 뭔가 유아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거겠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여기서 문제만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면, 문제만 보고서는.
그러면 서론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나 나름대로의 서론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유아교육이 발전을 해야 되고 혁신 방안이 필요한 거고 장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핵심으로 흐르는 게 하나로 딱 뭔가 정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 전체의 핵심은 장학을 하든 혁신 방안을 내놓든 뭐든지 간에 뭐를 위해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흐름의 제일 핵심은 유아교육 발전이라는 측면이죠. 유아교육이 중요하고 유아교육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혁신 방안도 내놓고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현장에서는 막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지 유아교육이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걸 논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흐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본론으로 간다면 논제 1이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 이 문제점 세 가지를 이렇게 썼다면 이 문제점과 관련돼서 각각 해결 방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문제점과 여기는 해결 방안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6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논제 2는 두 교사가 근무하는 유치원의 문제점인데 이건 제시문을 봐야 되겠어요. 두 교사가 근무하는 유치원인데 박 교사하고 정 교사가 있으니까 박 교사의 유치원의 문제점, 이거에 대한 컨설팅 장학,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정 교사의 유치원의 문제점, 컨설팅 장학 내용,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 6점, 여기 6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단 말이죠. 나머지 3점은 양 교사가 장학을 제안하는 이유. 장학을 왜 제안해? 제안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양 교사가 제안한 장학이 있는데 이 장학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점이 되는 겁니다. 이 개요도를 선생님들이 202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개요도를 짜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유아교육이 가지는 문제점, 해결 방안이 각각 1, 1-2, 2-3, 3-로 연결되어야 되고 컨설팅 장학과 관련돼서는 박 교사 유치원의 문제점, 어떤 장학 내용, 예상 효과, 그 다음에 정교사 유치원의 문제점, 장학 내용, 예상 효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교사가 장학을 제안하는 이유, 그 다음에 제안한 장학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극한을 2개로 나눠서 장점, 단점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4가지 쓰는 게 아니라 제안한 장학에서 장학을 장점과 단점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나는 장점이고 하나는 단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총 칸이 3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교사가 제안한 장학이 뭔지를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쓰라고 했으면 제안한 장학이 점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죠. 표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결하시고 보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유아교육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아교육 발전. 아까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유아교육의 발전이라 그랬잖아요.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통해서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래 인재에게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이래서 본론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정반합의 방법은 교육은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삶의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논하겠다. 이게 이제 2가지 방식으로 쓰는 방법일 겁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셨냐면 옛날에 원고지들은 뭐 3줄, 4줄로 쓰니까 내용이 충실하지 않겠지만 이 선생님들의 쓴 걸 보면 유아교육 혁신 방안은 기존의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교사나 학부모 등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잖아요,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이렇게 전형적인 방식으로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선생님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말 한마디 쓰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 유아들이 삶의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은 이 선생님은 그동안 공부한 걸 여기다 녹인 거죠. 69년에 1차 유치원 개정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 개정 누리교육과정 이렇게까지 쭉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유아교육 혁신 방안이 나왔다는 얘기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실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론에서는 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은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연구한 거를 썼어요. 이게 이 주제에 연관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막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안정적인 교육을 받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그 유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게 높다고 한다. 이게 결국 뭐냐면 교사들이 자기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저런 걸 쓰시면서 그래서 유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쓰신 거예요. 최근에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우리가 서론 쓰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생님의 첫 문장을 보시라고 여기 올려드린 거거든요. 가장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쓸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먼저 거론하면서 그래서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아교육이 발전돼야 되고 혁신 방안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걸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내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이걸 쓰기 위해서 지금 막 찾아보고 할 시간은 없잖아요. 우리가 논술 시험장에 간다면. 떠오른다면 이렇게 써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런 것들이 떠오를 텐데 자, 지금 이거 안 쓰면 안 될까요? 안 써도 되죠. 떠오르지 않는데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평범하게 쓰셔도 좋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논제 1번은 그 두 교사들의 대화를 근거로 해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한 데에 따른 주장이 나오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뒤에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선생님들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문제와 해결 방안을 이렇게 연결하라 그랬죠. 1과 1-, 2와 2-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건 지면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부모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혁신교육에서 얘기하는 놀이중심 교육을 강조해 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토론, 토의, 발표 같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유아중심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출발선 교육을 위해서 무상교육이나 돌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줘야지만 혁신교육과 관련된 것을 토대로 해서 답을 하게 되는 거라. 그렇게 선생님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쓰신 답들이에요. 대체적으로.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 이런 게 고민인 경우도 있어요. 1 쓰고 이게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쓰시고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1 한 다음에 첫째 바로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이렇게 쓰세요.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다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길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긴 걸 다 쓸 거예요?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문제점을 논하고 해결 방안이니까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한 다음에 이 다음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해결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안 써도 돼요. 그냥 문제점은 첫째 무엇이다.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둘째 뭐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써 나가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가 요렇게 뭐 네모를 치거나 별표를 치거나 밑줄을 치거나 막 이렇게 한 것들이 있고 주장과 근거로 주장, 근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는 신호예요, 신호.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주장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이게 주장이고 이디가 근거라는 것들. 별표 쳤다는 건 이게 핵심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선생님들. 부모들의 인식 부족이다. 주장했으면 근거가 있겠죠. 쭉 근거가 있고 그래서 유아의 발달 특성에 따라서
이런 놀이 중심의 걸 해야 되는데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설명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식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선생님들이 했어요. 여기까지 써주셔도 되는데 또한 부모를 자원봉사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양이 많이 늘어났죠. 그죠? 아까 선생님에 비해서. 예. 앞에 선생님보다 뒤에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썼잖아요. 옛날 원고지 같았으면 이건 쓰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죠. 근데 줄 답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고지 형식의 문제랑 똑같이 나온다면 이렇게 넉넉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 형식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이렇게 많이 쓸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묻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셔라.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붙여서 계속 늘릴 때는 만약에 이런다면 인식시킬 수 있도록 이런 걸 하고 자원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줄여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선생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쓰셨어요. 이 선생님도 잘 쓰셨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길게 쓰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팔이 문제가 돼요.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프다고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논제 1번만 이만큼 썼는데 이걸 논제 3번까지 쓰고 4번까지 쓰고 결론까지 쓰려면 팔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그죠? 더 중요한 건 60분 안에 쓸 수 있는 양이어야 된다는 거지. 빨리 문제 읽고 분석하고 개요도 쓴 다음에 빨리 옮겨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이 많으면 나중에 이거 진짜 60분 안에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꼭 필요한 묻는 거에 대한 답을 하되 이렇게 내가 미진하다면 또한 아울러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더 추가하진 않아도 된다는 거지. 아무튼 이 선생님이 아주 많이들 충분히 쓰고 잘 쓰셨어요.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주장 근거를 썼고 그래서 교사 주도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유아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보면 프로젝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유아가 계획하고 실행하기 중에 유아 중심의 수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첫째에 대해서 쓴 게 제일 길거든요. 이걸 둘째나 셋째처럼만 쓰면 이 앞에 선생님처럼 이런 분량으로 쓸 수 있을 거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사 유치원과 정교사 유치원은 제시문을 읽으면 다른 유치원이라는 게 구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교사 유치원 따로 박교사 유치원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거론을 할 때. 선생님들이 그냥 막 쓰면 이게 1번에 해당하는 건지 2번에 해당하는 건지 채점하는 사람이 1, 2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처럼 박교사인지 정교사인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누군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의 인식이 문제죠. 예.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연수를 하거나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니까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면 좋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거나 혁신교육이 현장에 잘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상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물어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대로. 박교사 유치원의 문제점은 그래서 컨설팅 장학의 내용은 그래서 기대되는 예상효과는 이렇게 물어보는 대로 선생님들이 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마찬가지로 첫 문장을 쓰셨지만 이러한 놀이가 살아나고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실천 과정에는 각 기관의 교사들 사이에 문제도 발생한다. 먼저 박교사 원의 문제점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한 줄 반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써도 되거든요. 안 써도 되는데 선생님이 쓰신 건 선생님이 자신 있으니까 이 논술문 자체를 잘 쓸 수 있는 자신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급하다면 굳이 이런 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사례의 박교사 유치원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사례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경우에 사례의 박교사 유치원은 아니면 사례의 박교사 유치원의 문제점은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 쓰는 시간이나 팔 아픈 걸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참고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잘한 거 뭐냐면 그래서 박교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교사들끼리 거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니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교사협의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혁신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 전환이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정교사 유치원은 교사들이 뭐에 대해서
현장 적용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연수를 하거나 온라인 뭐를 하거나 뭐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 같은 걸 통해서 실천 방법을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이런 걸 써주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실천 방법에 대한 컨설팅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주제는 돼 있지만 그 주제를 어떻게 사람들이 습득할 수 있는지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쓰신 거죠. 이거를 통해서 교사들은 혁신교육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에 대해서 혁신교육을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쪽으로 답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장학의 어떤 내용들, 수업 참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구체적인 예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시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 방안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논제 3번도 마찬가지예요. 묻는 대로 대답해야 돼요. 양교사는 장학을 왜 제안했냐면 양교사가 장학을 제안한 이유는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자기 반성적 태도와 지속적인 자기 개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쓰고 그래서 양교사는 자기 장학을 권했단 말이에요. 그죠? 권장하는 장학이 자기 장학을 권했는데 자기 장학의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이런 게 있다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답이 그렇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양교사가 개별교사에게 장학을 제안하는 이유는 교육 전문가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교사는 자기 장학을 제안하였다. 자기 장학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대로 쓴 거예요. 물어보는 순서대로. 근데 이제 보시면 선생님이 알겠죠. 장점은 이만큼 있고 단점도 이만큼 쓰셨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단서를 가지고 내용을 선생님이 충분히 보충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자기 장학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문에 나와 있는 단서를 참고해서 쓰되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충해 줬단 말이지.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 장학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쓰셨어요. 예. 뭐를 제안했고 이 장학은 자기 장학이고 자기 장학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렇게 선생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답을 쓰는 게 좋은 답인가? 문제가 물어보는 대로 쓰는 게 좋은 답이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이처럼 유아교육 발전. 아까 말했죠?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유아교육 발전이라 그랬잖아요.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현 유아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협력, 소통해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마련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고 유아들이 삶의 기초가 되는 혁신 유아교육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예. 이처럼 유아교육은 어쩌고저쩌고 다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좋아요. 선생님들이 쓴 답들도 비슷해요. 이처럼 유아교육 혁신 방안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구성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질 좋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모두 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잘 쓰셨어요. 결론도 보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원고지 쓸 때 보면 분량이 만약에 많이 남았다 그러면 1100자를 넘겨야지 점수에서 감점이 없으니까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6줄도 쓰잖아요. 근데 분량이 부족하면 3줄도 쓰거든요. 2줄도 쓰고. 원고지 때는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게 원고지하고는 다른 개념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줄답안지에서는 이게 사실 원고지로 옮기면 엄청나게 많은 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서론 본론을 쓰고 그 본론을 마무리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들 여기다 쓰되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적인 각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교사는 또는 현장은 유치원은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 또는 교사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일반적인 통칭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가끔 자기 개인의 각오나 이런 걸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건 논술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지 말고 교사들은 뭐뭐 해야 된다. 또는 조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까지 쭉 쓰시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는 논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주장하고 근거를 쓰시는 거는 아주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걱정되는 건 이제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직도 이제 분량에 대해서 원고지를 탈피하지 못해서 부족한 거 아니야?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서론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 혁신교육의 의의라든가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 그 다음에 혁신교육 방안,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실천하는데 어려운 방안,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돼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로 갈게요.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그 다음에 조건 자체가 혁신 방안을 토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혁신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예가 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논제 2에서 제일 많이 실수한 건 선생님들이 박교사와 정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두 유치원의 문제점은 첫째, 둘째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채점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분명히 이거 박교사 유치원하고 정교사 유치원이 다를 텐데, 예,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논제 3번은 분명히 양교사가 권하는 장학이라 했는데 그냥 논제 2번이 컨설팅 장학이었잖아요. 그 컨설팅 장학으로 그냥 쓰고 답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컨설팅 장학이라고 한번 잘못 쓰면서 장점 틀려지고 단점 틀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피드백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실수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문단 구분, 분량, 이런 것들. 너무 풍부하게 써서 요구하는 답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들. 가끔 선생님들이 아직도 첫째, 둘째 안 쓰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쓰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조건에서 일을 쓰고 뭘 하라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죠?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답안지 한 장에만 쓰신 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1 이렇게 쓰고 2 이렇게 쓰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써야 될 걸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한 장으로 끝내버리셨어요, 선생님이. 한 장으로 끝내가지고 1 이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뒤에 있는 이쪽까지 쓰면은 내 얘기를 좀 더 풍부하고 충분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웠다, 선생님.